불법과 합법 사이라고 명명을 해보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직업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문 원전에서 어떤 부분을 보았냐면 위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업을 삼았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의 전문가다 또는 이것만을 하면서 생계를 이것이 중심이 되었다. 나의 생계 활동에. 이런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는 것들. 어떨 때는 피해자의 의미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고 어떨 때는 범죄자의 의미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예요. 그 둘을 한번 하나씩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매품팔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표현을 하면 대신할 대자에 대장자라고 합니다. 대신 매맞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매품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고전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거를 흥부전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흥부가 알바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굉장히 고액 알바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되지요. 무죄로 판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매맞는 알바를 못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던 분들은 주목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매품팔인데요. 매를 맞고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 장을 때리는 형벌이 결정이 되면 그때 그 18세기의 기준으로 약 7냥 정도로 그거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매를 맞고 벌어야 되나? 그런데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거밖에. 특별한 기술이 없고요. 특별한 어떤 백도 없었고요. 특별히 나를 이렇게 채용해 주는 것도 없고요. 대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품팔이는 근데 고액적인 알바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 만하다. 그러나 굉장히 눈물 나는 직업이었어요. 맞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거를 금지시키면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대장자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금지시켜 라고 하면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던 직업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도 대입시험이 이제 있죠. 수능시험이 있는데 이 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대신 봐주는 거예요. 과거를 대신 봐주는 것이 어떤 거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답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거를 겁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의 공정성 여러분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대단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시험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위급 관리들 쉽게 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고위급 관리들을 시험으로 뽑는 국가가 몇 개의 국가가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백장님, 남장님, 공장님 이런 분들이 해야죠. 그죠? 서양인들이 아시아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중국에 가봤더니 한국에 가봤더니 베트남에 가봤더니 전통시대 때 국가를 운영하는 애들을 시험으로 뽑아. 놀라운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시험 잘 보면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재 채용 방법에 있어서 과거 시험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선에서는 보통 16세기를 전후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치달았을 때가 정조시대, 영정조시대 18세기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용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책행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즉 답지를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과거 시험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책행담이라고 불렀어요. 선접군 안 들어보셨죠? 선접군은 뭔지 아세요? 건장한 아주 힘센 남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좋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죠. 야, 너 나와. 여기 우리 주인님이 시험 볼 곳이야. 내가 의뢰받은 사람이 시험 볼 곳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접군을 보내가지고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선접군을 다시 투입을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지금부터입니다. 서수라고 하는 사람을 투입합니다. 서수는 뭔지 아세요? 명필이에요.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지에 글씨가 잘 쓰여 있으면 주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씨 전문가를 다시 가져가요.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의 부정에 극치를 달리는 것은 바로 이 겁역입니다. 겁역은 시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여러분 김홍도의 평생도를 보다 보면 과거 시험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과거 시험 보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는데 18세기 당연한 풍경입니다.
혼자 들어간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하러 혼자 갑니까? 글씨 써주는 전문가도 데리고 가고요. 답시 대신 써주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자리 잡아주는 사람도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모범 답안도 필요할까? 해서 책행담도 데리고 가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 작품 중에 이옥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분의 희옥 작품이 있어요. 그게 동상기예요. 동상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1790년대의 한양에서 제일 힘든 것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지식인이 과거 시험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과거 시험 보는 게 뭐가 힘들어? 그런데 가난한 지식인은 과거도 힘들어. 왜 그러냐면 선접권을 사야지요, 서술을 사야지요, 겁역을 사야지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벼루, 종이만 마련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즉 비공식적인 또 불법적인 또는 불공정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잘하는 지식인으로서 과거의 응시에서 합격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대신 봐주는 사람을 겁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조대왕께서 굉장히 사회 문제로 인식해서 이거를 척결하려고 해도 척결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떤 만연되었던 그 어떤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 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18세기 때 아주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이게 유광옥이라고 하는 분인데 영남 분이에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감독하는 그 시험관을 보내요. 그리고 그분이 의기양양하게 와서 내가 유광옥을 찾아낼 거야. 내가 이번 시험 과거 시험을 열어서 들어온 답지 중에 유광옥이 쓴 답지가 무엇인지를 대신 작성해 준 답지를 꼭 찾아내고 말 거야 라고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와요. 그리고 나 과거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1등으로 탁 제시된 답지가 보니까 유광옥이라는 사람이 쓴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골라냈어요. 맞았죠. 그런데 과거 시험이 다 끝나고 채점을 다 끝나고 1등, 2등, 3등 쭉 발표하고 나서 보았더니 나중에 2등도 유광옥이 쓴 거고 3등도 유광옥이 쓴 답지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유광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100냥 줄게 1등짜리 써줘. 50냥 줄게 2등짜리 써줘. 마음대로 조절을 했던 거죠. 유광옥은 경남 합천군 사람이다. 시를 대강할 줄 알았으며 과체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서 소문이 났으나 집이 가난하고 신분도 미천하였다. 먼 시골 풍속에 과거 글을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았는데 유광옥 또한 그것으로 이득을 보았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과거에 장원급제할 만한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는 그냥 유광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 저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잘 사네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밖에 이 사람을 할 수 없었을까? 쉽게 말하면 능력 있고 재능이 있는 지식인이 쓰일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한양으로 이제 이송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과적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과거의 도적적자, 과거 시험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그래서 그걸 알죠. 나는 과거 시험을 도적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이 유광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양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자결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눈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인이에요. 어디에 가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누가 경쟁을 해도 나는 뒤처지지 않아. 그러나 18세기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현상이 이런 지식인들로 하여금 이 지식, 이 능력을 쓸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유광옥이라고 하는 이 겁역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 때도 개천에서 용나기는 좀 네네.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아요. 과거 제도가 어. 잘 정비되어서 유광옥 같은 사람이 급제했더라면 예. 시대의 인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 글을 남긴 작가도 이제 그런 의도로 쓴 겁니다. 이옥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과거제도, 그러니까 국가가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자를 채용하는 시험이 부정으로 간다. 이거는 국가가 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18세기 때 징조가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예로 그 정조 24년에 서울에서 이틀 동안 과거에 응시한 분이 21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천만 수도에서 21만 명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네. 당시 서울, 즉 한양의 인구가 30에서 40만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 절반이 이틀 동안 과거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리고 이틀 동안 수거된 답지가 무려 7만 장이 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7만 장이 넘는 답지를 채점을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 또는 어떤 특정인 것 이것들이 선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18세기 때 유광옥이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정말로 그 공정한 어떤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능력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마련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불법자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즉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장자라고 하는 또는 뭐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짝퉁 안화상이라고 해서 이분은요 짝퉁을 제작해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 소매치기, 표랑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표랑도가 소매치기의 용어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면서 이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까처럼 사회의 부조리를 볼 수 있고 또다시 하나를 또 찾아본다면 도시가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태평성시도 또는 성시전도라고 하는 용어로 포털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그림이 하나 뜰 거예요. 18세기 번화한 한양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얼마나 번화한 그림인가를 보시면 건물들이 꽉 차 있고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어디에서는 서커스 공연하기도 하고 있고요. 어디서는 집을 막 짓고 있기도 하고요. 어디서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고 어디에서는 물건을 막 팔고 있고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이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한양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 그림 속에서 보다 보면 이런 그림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물질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에 그래서 연안박지원은 무엇을 짓습니까? 양반전을 짓죠. 양반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으로 양반을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을 돈으로 사는 이야기죠. 이 시대가 이제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조를 비롯해서 이옥 지식인들은 지금 이런 현상을 굉장히 개탄스럽게 한탄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기꾼의 수중에 이 세상이 들어가 버린 것 같구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조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좋은 거 그리고 전문가 이것만 소개해서는 그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법과 합법 사이를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했던 겁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